11월 말인데요. 저희 지역은 안성입니다. 영하 5도의 날씨가 오늘부터 쭉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김장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 수확을 진행하고 있고요. 김장 배추 같은 경우에는 영하 8도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최저 기온이 영하 8도일 경우일 것 같아요. 영하 8도의 날씨가 한낮에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김장 배추도 성장을 먹게 되고 아마 얼어서 죽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김장 배추를 수확하고 있는데요. 지금 저희 주변 텃밭으로는 김장 배추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해 주셨어요. 11월 한 중순부터 묶어주신 밭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묶지 않고 이렇게 키워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일전에도 이 김장 배추를 정말 많이 보여드렸는데 배추밭을 만들지 못하고 가을거지 한 밭에다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통이 큰 그런 배추를 수확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김장 닦을 정도의 크기로 잘 성장을 해 주었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통 큰 배추보다 그리고 안이 꽉 찬 배추보다는 이렇게 약간은 헐렁헐렁한 이런 배추를 더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잎이 두껍지 않고 지금 보시면 잎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. 두껍지 않고 얇은 이런 배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주는 편입니다. 말 그대로 화학 비료를 많이 쓰지 않고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김장 배추를 매 재배하고 있는데요. 올해도 이제 많이 걱정을 했어요. 가을거지한 밭에다가 김장 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떡할까, 그리고 속이 아예 차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옷걸음 또 1차밖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 이제 한 가족 먹기에는 충분한 크기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식감으로 잘 커준 것 같습니다. 맛을 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맛을 보았는데도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영하 5도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쪽은 전혀 얼지 않은 상태고 지금 겉잎도 보시면 아침에 이제 서리를 맞고 아침에 낮 기온이 이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죽은 것처럼 노색으로 변해가지고 얼어 있어요. 겉잎이요. 그렇지만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한낮이 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잎이 푸릇푸릇하게 또 변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추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는 김장 무보다는 훨씬 더 추운 날씨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로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확을 하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영하 한 5도까지는 버틸 수 있으니까요. 또 영하 8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좀 겁이 나가지고 영하 5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수확을 해주는 편입니다. 그렇지만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확을 해줄 건 아니에요. 일부는 또 저희 어머님께 갖다 드려야 돼서 다음 주 정도에 또 일부는 수확할 거고 또 일부는 오늘 수확해서 백김치를 담글 계획입니다. 이제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김장 배추를 수확을 해주셨을 거예요. 그렇지만 좀 더 키워줘야 된다고 한다면 영하 5도까지 내려간 후에는 이제 동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묶어주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김장 배추 묶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수확하지 못하고 영하 5도의 날씨가 연속된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장 배추를 묶어가지고 동해를 예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. 말 그대로 결구 목적이 아니라 동해 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수확을 미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 하더라도 묶었다 하더라도 수확을 영하 5도,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일주일 안에 수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9월 1일쯤에 김장배추 모종을 사가지고 정식해 주었는데요. 거의 3개월 동안 이 김장배추를 재배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. 이 김장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구름이나 이런 것들 초반에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줘야지 통큰 배추를 얻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좀 배제하고 이번 연도에는 조금 거의 방임으로 좀 키워 주었는데요. 물론 이제 충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금 옆에 보시는 것이 이제 한냉사인데요. 한냉사를 씌워가면서 이렇게 농약 없이 무농약으로 이제 김장배추를 키워 보았습니다. 그리고 김장배추 재배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 재배에서는 충피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냉사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좀 시도해 줘야 될 것 같고요. 일전에 이제 천연 농약 해가지고 마요네즈, 식초, EM이라든지 난황류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았는데
차후에 그 부분도 동영상 촬영을 하겠지만 그런 걸로는 다 예방을 할 수 없더라고요.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해살을 씌운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야지만이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니까요.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김장배추 이제 키워가는 과정에서 무농약 키우기 위해서는 이 한해살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과, 그리고 이제 초기에 잎의 장수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물거름을 줄 때는 요소 비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, 말 그대로 생육 초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닫게 되었고요. 그리고 이후에 이제 21차 이후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물주기였던 것 같아요. 물주기 정말 중요했었고, 어떤 작물이든 물주기가 중요하지만 김장 배추 그리고 김장무 같은 경우에는 물주기를 계획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충피해를 예방해야 될 것 같고, 이게 무농약이 됐든 농약이 됐든 어떤 방법을 동용하더라도 충피해가 워낙 많은 작물이다 보니까 충피해에 대한 공부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21차 이후부터는 물주기를 정말 꾸준히 잘 해주셔야지만이 결과가 잘 된 그런 배추로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더 통 큰 배추로 수확하고 싶다, 아니면 이것이 자가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라 한다면 웃거름을 15일차 간격으로 해서 4차까지 잘 주면 통 큰 배추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장배추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. 김장배추 수확하는 모습과, 그리고 김장배추 이제 마지막 이제 수확 과정이다 보니까 김장배추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